자, 이번 주는 병행 프로세스와 상호 배제라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병행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서 뒤에 가서 구분하겠지만 병렬성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개념입니다. 병행성의 원리를 이해하고 특히 이제 병행적으로 수행되어지는 병행 프로세스들의 수행과 관련해 가지고서 상호 배제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상호 배제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병행 프로세스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병행 프로세스라는 것은 하나의 시스템이 운용되어지는 동안에 다수의 프로세스들이 동시에 실행되고 있는 그런 프로세스들을 가리킵니다. 각각이 독립적으로 어떤 작업들을 수행을 하거나 혹은 필요에 따라서 다른 프로세스와 협력해가면서 어떤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수행되고 있는 그런 프로세스들을 가리킨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사용을 하는 시분할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내 시스템 안에 CPU가 하나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 하나의 CPU를 통해서 여러 개의 프로그램들이 병행적으로 실행 중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병행 프로세스들은 그 시스템에서 가지고 있는 제한된 자원들을 CPU부터 시작해서 메모리나 그 밖에 여러 가지 입출력 장치들을 다 포함하겠죠. 자, 그런 제한된 자원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서로 자주 어떤 정보들을 주고받을 필요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제한된 자원들을 공유해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제한된 자원을 통해 협력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자원을 다수의 프로세스들이 공유해서 한 번은 내가 쓰고 또 다른 경우에는 다른 프로세스가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해주는 그런 일들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그런 프로세스들 간에는 주어진 자원들을 순서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프린터라는 자원이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프린터를 통해서 온전한 처리를 끝내야지만 다른 프로세스가 프린터를 통해서 뭔가 결과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각각 자원의 특성에 맞춰 해당하는 자원을 좀 순서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우리는 동기화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동기화시켜서 사용하는 일을 해줘야 되겠어요. 자, 이런 병행 프로세스는 소위 병행성 혹은 동시성이라고 불리는 concurrency라고 표현되어지는 그런 특징들을 갖게 되어지는데 이런 병행성이라는 것은 우리 병렬성이라는 것과는 조금 구분이 되어집니다. 패럴렐하게 처리된다라는 그런 병렬이라는 것은 다수의 프로세서들이 그러니까 CPU를 여러 개 두고 그 여러 개의 CPU들이 각각 주어진 작업들을 동시에 다른 CPU가 어떤 일을 하던 말던 상관없이 내가 다른 CPU와 동시에 작업을 수행을 해 나가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면 병행성 혹은 동시성이라고 불려지는 것은 어떤 하나의 CPU 안에서 다수의 프로세스들이 아주 짧은 시간 간격으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이동해 가면서 작업을 전환해 가면서 프로세스들의 주어진 작업들을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가리킨다라고 구분하기 바랍니다.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다중 프로세싱 시스템이나 분산 처리 환경이나 특히 다중 프로그래밍 운영 체제에서 나름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어떤 시스템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고 또 처리 속도를 개선하기 위한 처리 능력 증대의 병행성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슈로 화제되고 있습니다. 현재 병행 프로세스와 관계되어지는 몇 가지 이슈들을 살펴보면 다수의 프로세스들 간에 공유되고 있는 자원들을 상호 배타적으로 사용을 해줘야 한다라는 특징이 가장 우선적이 될 거예요. 앞서서 프린터에 대한 예를 들어봤었죠. 또 때에 따라서는 그런 병행적으로 수행되어지는 각각의 프로세스들 간에 어떤 협력 과정이 필요하거나 혹은 동기화, 순서에 따라 처리해주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이요. 특히 이제 병행 프로세스들 중에서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업하는 그런 프로세스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프로세스들 간에는 적절하게 데이터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통신 방법도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제 결정성이라고 해서 다른 프로세스들의 실행 속도 또 얼마나 많은 프로세스들이 동시에 실행되어지느냐와 관계없이 일정한 시간 내에 실행 결과를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런 보장성들이 필요할 것이고 또 특히나 하나의 시스템 내에서 병행적으로 수행되어지는 프로세스들로 인해
교착 상태 같은 것들이 발생됐다라고 하면 그에 대한 적절한 처리들도 필요하게 되겠죠. 더불어서 이런 것들과 관계되어진 총체적인 부분에서 병행적으로 처리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실행되어져서 결과가 나온다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검증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야 할 것이고, 소위 상호배제라고 해서 하나의 작업이 수행 중일 때 다른 작업은 철저하게 수행이 되지 못하도록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역시 보장이 되어야 될 것이, 그래야지 하나의 프로세스의 작업으로 인해 다른 프로세스에게 어떤 잘못된 영향들을 미치지 못하게 될 테니까 그렇겠죠. 구체적으로 병행 프로세스에 대한 얘기들 살펴보기 전에 IPC라고 불려지는 프로세스 간 통신이라는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해봅시다. 자, 하나의 시스템 내에서 병행적으로 수행되어지는 프로세스들은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는데, 실행 중에 다른 프로세스에 전혀 영향을 주지도 받지도 않는, 그저 독립적으로 자기 혼자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하고 그 자체로 끝나게 되어지는 그런 독립적인 프로세스라고 불리우는 부류 하나와, 또 다르게는 프로세스가 실행되어지면서 다른 프로세스로부터 정보를 받거나 혹은 다른 프로세스에게 정보를 주어가면서 일을 처리하는, 즉 자기 혼자 모든 일을 다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프로세스와 협력해가면서 작업을 수행을 해주는 그런 프로세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런 프로세스를 협력적인 프로세스 혹은 협동 프로세스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독립적인 프로세스와 다르게 협동 프로세스라는 것은 처리해줘야 될 전체의 데이터들을 분산을 해서 소위 모듈식으로 시스템을 나누어서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나누어서 수행을 해서 계산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라든가, 혹은 기능별로 별도의 시스템으로 구분한다라든가, 혹은 필요에 따라서 다른 프로세스와 정보들을 공유할 목적으로 사용이 되어질 것이에요. 자, 이렇게 협동하는 프로세스들 간에는 실행 중에 서로 원활하게 다른 프로세스와 정보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하나의 프로세스가 다른 프로세스와 서로 통신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보면 하나의 프로세스라는 것은 시스템 내에서 자기에게 할당되어지는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안상 차단되어져 있다라고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프로세스의 영역을 함부로 접근을 해서 그 데이터를 가져오도록 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협동하는 프로세스들 사이에서는 서로 잘 알려진 어떤 방법을 통해서 시스템에서 인증하는 방법에 의해서 하나의 프로세스가 다른 프로세스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제공되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운영체제에서 보면 이렇게 프로세스 간에 통신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공유 메모리라는 것을 이용하는 방법과 메시지 전달이라는 방법을 이용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자, 공유 메모리라는 방법은 말 그대로 두 개 이상의 프로세스가 하나의 메모리를 공유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각각의 프로세스들은 자신에게 할당되어지는 메모리 영역 안만 접근할 수 있는데, 공유 메모리라는 메커니즘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다른 프로세스와 특정 영역을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볼 수 있는 방법인 것이죠. 메모리를 접근하는 과정처럼 접근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좀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 또 그 공유되어지는 영역을 각각의 프로세스들이 나름의 방법으로 적절하게 조작을 하면 되기 때문에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장점인데, 공유 메모리라는 걸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요. 여러 개의 시스템 호출을 통해서 메모리의 특정 부분들을 공유하도록 설정하고, 또 얼마나 공유할지 용량 설정하고, 이걸 또 공유하게 한 방법들, 이런 것들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공유 메모리를 접근하는 것 자체는 간단하고 편리해 보이지만, 공유 메모리를 만들어서 공유하는 과정 자체가 좀 번거롭고 좀 부담이 되어지는 그런 방법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메시지 전달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운영체제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직접 다른 프로세스와 정보들을 공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체제를 통해서 야 이것 좀 쟤한테 전달해줘 라는 식으로 어떤 소량의 정보들을 다른 프로세스와 주고받을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물론 공유 메모리도 커널이라는 운영체제의 핵심적인 어떤 기능을 통해 공유 메모리를 확보하는 과정들이 필요하지만 공유 메모리를 확보하고 나서는 공유 메모리를 만들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각각의 프로세스들이 그 공유 메모리로부터 데이터를 그냥 내 메모리처럼 접근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반면에 메시지 전달이라는 것은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마다 매번 커널의 도움을 받아서 커널 보고 이것 좀 보내줘 이것 좀 보내줘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줘야 하는 다소 좀 번거롭고 커널 의존적인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대량의 데이터들을 빈번하게 공유할 때는 공유 메모리 방법이 조금 더 효율적일 수 있을 것이고 작은 양의 메모리를 일시적으로 주고받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주로 메시지 전달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면 공유 메모리라는 것은 두 개의 프로세스 안에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이게 꼭 뭐 그림에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와 있지만 연속적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하나의 프로세스에서 이 영역을 다른 프로세스와 공유하겠다라는 형태로 시스템 호출을 통해서 등록을 해 놓게 되면 그 등록되어진 메모리에 한해서 다른 프로세스가 역시 자기 메모리처럼 데이터를 읽어올 수도 있고 데이터를 쓸 수도 있고 하는 처리들을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유 메모리 만들 때는 커널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만들고 나서는 그냥 프로세스가 직접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고 메시지 전달이라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의 프로세스가 다른 프로세스에게 정보를 보내기 위해서 직접 정보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커널상의 어떤 뭐 우편함과 같은 메시지 보관소를 마련해 두는 것에 비유해 볼 수 있는 거죠. 커널의 도움을 받아서 A라는 프로세스가 야 이것 좀 전달해줘 라고 등록을 해 놓으면 커널에 등록되어지는 내용을 현재 해당하는 프로세스에게 전달해주는 방법으로 매번 정보들을 주고받을 때마다 커널의 도움을 받아서 커널의 어떤 기능을 통해서 주고받게 되어지는 그런 방법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유 메모리라는 시스템을 보면 서로 통신하고자 하는 두 개 이상의 프로세스들 간에 공유 메모리 영역을 구축을 해놓고 이 영역을 통해서 서로 정보들을 주고받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각각의 프로세스 입장에서 보면 다른 프로세스의 메모리 영역에 접근한다라는 식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유 메모리로 설정되어지는 영역을 자기의 주소 공간, 그러니까 자기 메모리의 일부로 추가를 해놓고 사용을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유 메모리를 설정하는 작업은 뭔가 복잡하지만 다른 프로세스가 공유 메모리로 설정한 공간을 내 프로세스 내에 등록을 해놓고 나면 이후부터는 그냥 내 메모리처럼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곳에 저장한 데이터들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세스도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유 메모리에 데이터들을 어떻게 저장을 할 것인지 어떤 형태의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할 것인지는 운영체제가 전혀 관여하지 않고 그저 공유 메모리를 공유하는 다수의 프로세스들 사이에만 합의를 이뤄주면 되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다만 주의할 것은 이제 하나의 영역을 여러 개의 프로세스들이 동시에 접근할 수 있다 보니까 동시에 해당하는 메모리의 내용을 바꾸게 되어질 때에는 뒤에 가서 다루게 되어질 동기화 같은 문제들이 좀 발생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하나의 프로세스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다른 프로세서는 가져간다라든가 하여튼 동시에 서로 다른 프로세스가 같은 영역의 데이터를 바꾸는 뭐 그런 작업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주의는 해줘야 될 것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만드는 거 복잡하다. 하지만 사용할 때는 쉽게 사용한다. 하지만 잘못 사용되어지지 않도록 확인해야 될, 그러니까 신경 써야 될 책임은 각각의 프로세스들에게 있다라는 방법입니다. 반면에 메시지 전달이라는 방법들을 살펴보면 뭐 메시지 전달은 다시 몇 가지 세부적인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모든 방법들의 공통점을 보면 이제는 프로세스가 직접 정보들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커널이라는 운영체제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야, 네가 좀 전달해줘 라는 형태로 통신을 하는 그런 방법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한 두 가지만 살펴볼 것인데, 먼저 신호라는 것이 있어요. 자, 이 신호라는 것은 시그널이라는 용어로 주로 사용되어지는데, 하나의 프로세스가 어떤 특정 프로세스에게 어떤 비동기적인 상황이 발생됐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하나의 프로세스가 다른 프로세스에게 신호를 보낼 수도 있고, 혹은 운영체제의 커널이 특정 프로세스에게 신호를 보낼 수도 있는 것이죠. 프로그램적으로 이 순간에는 이런 신호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는 과정 중에 보통은 어떤 프로세스 내부나 외부에서 예기치 못하게 발생되어지는 그런 어떤 사건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신호를 주고받는 일들을 수행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신호의 전달은 커널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각각의 프로세스는 그 신호를 전달받게 되어지면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역시 내부적인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규정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의 프로세스를 다른 프로세스가 강제 종료시키도록 한다라고 했을 때 역시 신호라는 메커니즘을 사용하기도 해요. 프로세스와 프로세스는 대등하다 보니까 내가 쟤를 강제로 종료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 야, 너 이제 좀 종료했으면 좋겠어? 라고 신호를 보내주게 되고, 그 신호를 받은 프로세스는 신호가 왔다고 해서 다 동작되는 건 아닐 것이고, 물론 무시할 수 없는 신호가 있긴 하는데, 어떤 특정 신호를 받았을 때 내가 얘를 무시할 건지 아니면 그에 따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미리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방법에 따라 적절한 처리를 수행을 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프로세스 간 통신 방법 중에서 신호라는 방법은 가장 오래된 방법이기도 하고 또 여전히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파이프라는 방법도 있는데 파이프라이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각각의 프로세스 간에 좀 더 많은 양의 데이터들을, 신호는 정말 말 그대로 간단한 어떤 신호만 전달하는 것이고, 파이프라는 것은 좀 다수의 데이터들을 전달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래서 신호와 다르게 파이프는 어떤 이제 정상적인 데이터들을 주고받을 때 사용되어지는데, 전송되어지는 데이터의 읽기 혹은 쓰기 위치들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읽고 쓰는 방법들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고, 그 파이프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데이터들을 순차적으로 읽고 써야 하는, 중간에 무시한다든가 그런 것 없이 사용을 해줘야 하는 그런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소위 시스템 커널 내에 파이프 같은, 말 그대로 정말 이런 파이프 같은 데이터들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대롱 같은 것들을 준비해 놓고, 그 대롱을 통해서 한쪽에서는 A라는 프로세스는 파이프에다 데이터를 집어넣고 B라는 프로세스는 파이프에서 데이터를 끄집어내는 방법을 통해서 프로세스와 프로세스는 직접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없지만 커널 내부에 만들어진 파이프를 통해서 데이터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들은 커널에서 제공되어지는 시스템 호출이라는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프로그래밍적으로 처리해줘야 되는 부분들이라 우리 이번 강의에서는 생략하고, 관심 있는 친구들은 한 번씩 인터넷 등을 찾아서 살펴보거나, 혹은 서점에 나가보면 유닉스 혹은 리눅스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라는 책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프로그래밍이 아니라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라는 책들은 각각 유닉스나 리눅스 환경의 시스템 호출들을 통해서 이런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프로세스 간에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들을 주고받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와 관계되어지는 얘기들도 같이 소개되고 있으니까 여유가 됐을 때 한 번씩 공부해보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